개똥이는 단지를 애타게 찾아보지만 단지는? 아무도 단지가 있는 곳을 상상도 못했죠. 단지야, 너 뭘 그리 서둘러?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알지, 우리 아버님 생신. 단지를 쓱 끌어당기는 허도령. 이 집에 한여가 몇인데 단지 너 하나 없다고 뭐? 응? 지금 찬방에서 난리가 났을걸요. 네 소송은 그 찬방이 아니라 여기라니까. 그럼 책임을 지시든가. 사대부 체면에 도둑고양이처럼 이딴 데 드나들지 마시고요. 허도령은 삐져버린 단지에게 선물을 내미는데요. 자, 이게 뭐예요? 수고했어. 요거 수고. 수고요? 야, 껴봐 요거. 됐다 이뻐. 야야야야! 수고라는 말에 발끈한 단지는 반지를 던져버리고 너 저기 지금 얼마짜리라고 지르는 거야? 나가! 저기 결국 맨몸으로 쫓겨난 허도령. 그는 우물가를 힘겹게 빠져나와 아무도 몰래 안채로 들어가야 했죠. 그가 나가자마자 자존심을 부리던 단지는 다시 반지를 찾아 낍니다. 병판 허대감의 생일잔치에 가고 있는 또 다른 여인. 그녀는 개국공신 구규의 무남동녀 구기녀. 그런데 어디선가 나타난 황소가 인협의 가마로 달려들기 시작하는데요. 그 바람에 가마꾼을 하던 하인이 발목을 다치고 아씨를 버리고 먼저 몸을 피해버리는 하인들. 꼼짝없이 소에게 바쳐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바로 그때 운명처럼 나타난 노비 무명과 추출을 해버리고 죽을 뻔한 걸 구해줬으니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당신은 반상의 구분이 엄격한 시대였고 도도한 양반집 외동딸 인협은 쌍싸다구를 날려버렸죠. 괜찮으세요? 괜찮아. 몸종 사월이가 대신 감사 인사를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가마꾼은 다리를 다쳤고 괜찮아? 가마문도 박살이 나버린 상태였죠. 씨, 가마 좀 잡아줘. 사월이가 무명에게 가마꾼이 되어달라 부탁하는데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딱 잘라 거절하는 무명. 난 가마꾼이 아니요. 인협은 어이가 없는데요. 어느 집 간호냐? 병판댁에 있습니다. 그 댁에 가는 참이다. 걸어가시죠. 왜야? 네 신분이 무엇이냐? 총노 입죠. 나는 반가의 아가씨로 보입니다. 이 나라 조선의 개국공신인 명문거족 국씨 집안의 무남동녀 인협이다. 주제를 모르고 거절하는 무명에게 일침을 가하는데 고로 너와 나 사이는 천양지차의 천지 이해 못하겠지. 하지만 인협의 하인들이 생쇼를 하기 시작하고 아니야. 내가 발목은 부러졌지만 아직 한쪽 다리는 상하니까. 그녀의 하인들은 계속 무명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냥 걸어가든지 하자. 내가 가봐도 못 되는데 살아서 못 뛰어. 못에 빠져 죽자. 죽어 아씨가 걷느니 그냥 죽자. 결국 무명은 인협을 도와주죠. 다친 사람은 보내시오. 감사합니다. 한편 함흥차사로 보내진 인협의 아버지. 아우니 그놈은 왜 하필 내 사람 구규를 보냈는고? 전하. 내가 말해. 태종 이방원의 명으로 태조 이성계를 설득하러 온 것이었는데 지금 조선은 민심이 어지러워진 지 오래이옵니다. 경아 누구의 신하인가? 조선의 신하이옵니다. 하지만 함흥차사를 모두 죽여버린 이성계에게 예외는 없었죠. 역시 나의 신하가 아니라 바울의 신하로. 그렇게 구규가 옥에 갇힌 사이 인협은 허대감 댁에 도착하고 선물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호판도 참 합의나 함께 하자고 청한 건데 함흥 행궁의 일로 전하의 심기가 말이 아닌데 생각이 짧았습니다. 바로 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둡시다. 다른 손님들은 좋아하는 것 같으니. 인협은 생일 축하 겸 아버지를 찾아달라 부탁하러 온 것이었죠. 참으로 무정하구나. 차사로 간 벗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는데 남은 이들은 기생불러 춤판이라. 그런데 인협을 막아서는 무명. 기다리십시오. 내가 못 들어갈 줄 아느냐? 비키라니까? 인협은 그를 무시하고 문을 열어버리죠. 순식간에 싸늘해진 분위기. 무슨 일이냐? 이에 굴하지 않고 인협은 당당히 나섭니다.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함흥에 차사로 가신 구규대감의 여식 인협이라 하옵니다. 어른들 모인 자리에 이 무슨 듣도 보도 못한 행패냐? 오판 진정하세요. 어머니도 안 계신 터에 혼자서 큰 살림 지키느라 애쓰는구나.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건네주며 허대감에게 눈물로 호소하죠. 이암 선생의 글씨옵니다. 부친도 아니 계신 터에 선물까지 챙겼느냐? 정에 얽매이지 않은 사귐 아득한 은하에서 다시 만나기를. 먼 곳에 홀로 계신 아버님께서도 여러 벗들을 그리워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리 서찰을 보내도 소식 한 자 들을 수가 없는데 부디 함흥의 일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소녀에게 전해주시기를. 네가 나설 계제가 아니다. 돌아가서 기다리거라. 그런데 다행히 인협을 외면하지 않는 허대감. 약속하마. 파발이 오는 대로 연통하겠다고. 이후 인협은 윤옥과 만나는데요. 얼굴은 보고 가야지. 선물만 주고 갈게. 어른들한테 인사하다가 기운 다 빠졌어. 그 보통 비단이 아니거든요. 황실에서 하사받은 귀품이에요. 원삼은 이걸로 지어야겠다. 신랑도 없는데 홀레복부터 짓게? 윤옥은 인협과 친자매처럼 지내는 사이였죠. 실은 오늘 잔치에 내 신랑감아 있어. 신부가 기다린다고 살짝 쪽지를 보냈단 말이야. 언니가 같이 한번 봐줘. 응? 내가 무슨... 윤옥의 성화에 못 이겨 신랑감을 보러 가는 인협. 언니만 알고 있어야 돼. 나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단 말이야. 그런데 윤옥의 신랑감이라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인협의 오랜 정혼자 은기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과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인협은 은기를 오해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려면 그 전에 파혼부터 하는 게 순서지요. 인여봐, 내가 설명할게. 설명할 수 있어. 그제서야 윤옥이도 이상한 낌새를 알아채고 우린 정혼한 사이입니다. 도련님, 매파의 얘기로는 자리를 비워주세요. 둘이서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은기는 꼬인 상황을 해명하죠. 대파의 실수야. 내가 알아서 해결할게. 아마 아버님이 나 싫어하시게 될지도 몰라. 함흥의 소식을 좀 알게 해달라고 한바탕 난리치고 나오는 길이야. 미안해.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우리 그렇게 믿자. 응? 나 솔직히 너무 무서워. 이렇게 두 사람이 오해를 푸는 사이 화가 난 윤옥이 하녀들에게 괜한 분풀이를 하는데요.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뻔히 알면서 내가 은기도령 얘기했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윤호가 씨, 주희아 씨 가신대요. 들어오시라고 해. 태연하게 인협을 마주하는 윤옥. 많이 놀랐지? 나보다 언니가 더 놀랐겠던데? 미안하댄다. 너한테 신랑감으로 거론되는 일 없을 거라고. 나야 거기 아니어도 혼처가 넘쳐나지만 언니는 사정이 다르잖아. 벌써 돌아가셨다는 소리도 있더라. 신랑이라도 꽉 잡아놔. 결국 폭발하고만 인협. 내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누가 그러느냐고! 거기다 윤옥의 어머니까지 나타나 화를 돋구죠. 내가 그리 말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하십니까? 네 친부는 이미 오래전에 처형당했기 때문이다. 제 아버님께서는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네 엄마는 너한테 말하고 죽었다든. 남의 집 잔치에 죄나 뿌리고 다닐 때가 아닌 게야 지금. 네 아비 시신이나 수습하거라. 인협은 굴하지 않고 맞섭니다. 윤옥이 넌 나하고 달리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아이잖니? 그 참남한 말버릇은 고치도록 해. 어머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 그리고는 자리를 박차고 나서는데 하필 윤옥의 하녀 단지가 사고를 치고 말았죠. 노비가 감히 양반의 신발을 맘대로 신고 장난을 쳤던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씨. 신발이 너무 예뻐서. 그냥 넘어갈 인협이 아니었는데요. 이걸 지금 날더러 신으라는 거야? 천비가 발효된 것이다. 씨. 갖다 버리라니까? 네가 이미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인협은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가마를 바로 대거라. 가만은 중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가마를 지금 당장 여기 대라니까! 이때 윤옥이 나오고 내 신발이라도 빌려줘? 남의 신발 안 신어. 이에 무명이 나서지만 엎으십시오. 전 내가 모셔다 드리죠. 어디다 그 더러운 등짝을 들이느냐. 인협은 오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뭐 바닥에 비단이라도 깔아드릴까요? 그러든지. 깔아드려. 그거 갖고 되겠느냐. 집안에 있는 모든 비단을 내어놓으라. 결국 보란 듯이 가마까지 비단을 깔아버리고 사월이가 말려보지만 왜 괜한 고집이세요? 비키라니까?
끝내 비단위를 내딛는 인협. 모두의 눈총을 받으며 결국 가마에 도착하죠. 대단하다. 한편 은기의 어머니는 인협과의 혼사를 반대하죠. 본인이 무슨 장사입니까? 아드님. 소자, 반드시 인협이와 혼인할 겁니다. 아버지에게 국유의 소식을 부탁해 보는데 함흥에 다른 차사를 보내 부원군을 구해주시고 그게 안 된다면 연통이라도. 왜 그리 해야 하느냐? 무슨 일이든 거역하지 말거라. 어미가 해주는 거 먹고 다니는 동안은 넌 어른이 아닌 게야. 아직 대과도 치르지 않은 성균관 유생 주제가 우리 은기가 아직 순수해서. 사내에게 순수는 욕이다. 김치건은 이런 은기가 못마땅하기만 하죠. 그리고 그날 밤 인협은 혹시라도 아버지 국유가 진짜 돌아오지 않을까 불안하기만 한데요. 무사하신 걸까? 무소식이 희소식이래잖아요. 사람들의 악담이 칼이 돼서 박혀. 일단 좀 드세요. 그때 아씨, 병판댁에서 누가 왔시요? 무명이 그녀가 밟고 간 비단을 모조리 싸들고 온 것이었죠. 다른 사람이 밟은 비단을 어찌 쓰시겠냐며 도로 가져가시랍니다. 도로 가져가거라. 날 욕되게 하고자 했다면 그 뜻은 충분히 알았다. 전 그저 심부름을 왔을 뿐입니다. 하자. 불같이 화를 내는 인협. 이걸 어디라고 갖고 온 게야? 무명은 다시 한번 인협과 부딪히는데 정이 돌려받고 싶지 않다면 새 비단으로 다시 보내시죠. 분풀이가 필요하면 하십시오. 못할 줄 아느냐? 하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사람을 죽여도 그게 남의 집 종놈이면 돈푼이나 물어주면 그만인 세상입니다. 그리고는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씨 신발 한 번 신어본 죄로 그 여종은 치도군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씨의 자존심 중요하겠죠. 하지만 사람 하나가 죽어나가도 좋을 만큼 그게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무명의 말대로 인협의 신발을 신었던 단지는 혹독한 매질을 당하고 있었죠. 멈추거라. 앞으로 별당의 윤호가 신 개똥이가 맞는다. 내려라. 그런데 그때 허도령이 선물로 준 반지가 떨어지고 형님 먼저 올라가세요. 비중이는 내가 할게요. 겨우 위기를 모면한 단지. 그 시각 허도령의 아내는 없어진 반지를 애타게 찾고 있었죠. 미치겠네. 어떻게 고반지 딱 하나만 없냐? 너 이거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긴. 작은 마님이 반지 없어졌다고 얼마나 찾는 줄 알아? 선물 받은 거야. 내 거라고. 이거 사! 너 그러다 죽어 이거 사! 내가 친딸 맞긴 맞아? 어쩜 이렇게 독하게 패? 신발 한번 신어본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튀지 마. 우리네는 이뻐도 안 되고 못나도 안 돼. 이게 사는 거야? 어? 우리가 먹이만 사는 가축이냐고. 네가 엄청 이쁘고 똑똑해서 무슨 수가 있을 것만 같지? 그래봤자 너 노갈 때 종년이야 이거 사. 두고 봐. 엄마 딸 단지 이대로 안 끝내. 그 시각 인협은 분한 마음에 함흥에 간다고 생 난리를 피는데 집 안 싸고 뭐해? 제발요. 하인들이 말려봐도 소용없었죠. 말은 대령했느냐? 지금은 밤도 너무 늦었고요. 남의 집 하인들 멸시도 모자라. 이젠 내 집 하인들까지 나를 무시해? 그럼 나 혼자 걸어서라도 가겠어. 그러던 중 은기가 놓고 간 편지를 발견하죠. 은기는 인협을 위해 직접 함흥에 가기로 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어. 기다리고 있어. 함흥 가서 아버님 모셔올 테니까. 그렇게 인협은 은기와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죠. 기도를 마치고 돌아가는 인협. 바로 그때 은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죠. 한편 이방원은 이성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함흥에 새로운 차사를 보낼 때가 된 것 같은데 형판이 가시겠습니까? 이방원을 설득하러 함흥에 간다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라 신하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 신세죠. 이 사태를 해결할 신하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오. 그런데 함흥에서 돌아온 국유. 전하, 함흥에서 부원군이 돌아왔사옵니다. 국유는 이방원이 기다리던 소식을 전하는데요. 부자간의 재회를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조만간 도성으로 귀경을 하겠다 하셨사옵니다.
그런데 이를 의심하는 허대감. 태상왕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경만은 살려두신 겁니까? 호판의 아들이 뛰어들어 신을 구하여 싸웁니다. 사실 이성계는 구규 역시 죽이려 했는데 바운이 대신에 먼저 지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지금 신의 목숨을 거두신다 해도 조금도 아깝지 않사오나 언제까지 이렇게 천하를 떠도실 작정이시옵니까? 닥쳐라! 어서 주입을 막지 못할까? 바로 그때 은기가 나타나고 흥기야, 비켜라! 어찌하여 죄 없는 신하를 죽여 잔인한 군주로 나무려 하십니까? 바운이가 또 차사를 보낼 것이냐? 부원군을 모시러 왔을 뿐입니다. 전하의 분풀이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게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부원군의 처성길을 제초하는구만. 뭐 어떠냐? 어서 패지 않고. 이제 진짜 끝났다 싶은 순간 칼을 막아서는 은기. 죽음을 무릅쓰고 진심을 다해 호소합니다. 엄마 없이 자라 아버지마저 개국의 위협에 빼앗긴 딸이 오늘도 눈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라리 저를 베어주십시오. 부원군 대신 저를 말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무섭습니다. 허나 사랑하는 여인을 고아로 만들 순 없습니다. 혈육을 잃는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전하가 아니십니까? 결국 은기의 설득에 구규는 무사히 살아 돌아왔고 진심으로 태상왕 전하의 마음을 움직였지요. 호판의 아들은 무슨 연이 있어 부원군을 구하러 간 것이? 양가의 자녀들이 정원을 한 바가 있사옵니다. 이에 이방원은 은기와 인엽의 혼사를 서두르라 하죠. 그리고 인엽은 그토록 기다리던 아버지와 재회합니다. 고맙다. 예비 기다려줘서. 다 필요 없어요. 아버지 안 계심. 전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음 날 인엽은 사과의 의미로 윤옥에게 보낼 비단을 사는데요. 그게 별로 기분 좋은 선물이 아니잖아요. 돈 쓰고 욕먹을 짓이에요. 욕하고 싶으면 하라지 뭐. 혼내. 하지만 인엽이 얄미운 윤옥은 괜한 심술을 부리고 그녀가 보낸 비단을 찢어버립니다. 그날 밤 김치관을 만난 구규. 그는 만월당의 존재를 알려주는데 만월당이요? 고려 잔당들의 비밀 결사지요. 만월당은 바로 고려의 재건을 위해 비밀리에 움직이는 결사대였죠. 다 끝나가. 하루 이틀 지나면 두 손 들 거야. 무명 역시 만월당의 일원이었죠. 태상왕께서는 귀경전에 놈들의 본거지를 찾아내 결단을 내고 싶어 하십니다. 조정에도 만월당의 세력이 들어와 있어요.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구규는 이성계의 밀명을 받아 만월당에 잠입해 직접 조사하기로 합니다. 이미 똘똘한 간호를 만월당에 잠입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이제 정말로 역당이 되어볼까 합니다. 고려 부흥의 뜻이 있는 동조 세력으로 그들과 한패가 되어볼 생각입니다. 이 모든 일에 대감께서 증인이 돼주셔야겠습니다. 자칫하면 반역자로 몰릴 수 있으니 김치건에게 증언을 부탁하죠. 날이 밝고 드디어 인엽의 혼산날. 은기도 준비가 한창인데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는 김치건. 잘생겼다 우리 아들. 잠시 후 두 사람의 혼례식이 열리는데요. 일배 그런데 난데없이 집에 들이닥친 관군들. 대역죄인 구규는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나머지도 모조리 포박하라. 급기야 인엽과 은기도 끌려가고 영문도 모른 채 반역죄로 몰린 구규. 모욕을 도모하였다. 이를 인정하겠는가?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모함을 한단 말이오? 이때 구규와 함께 함흥을 갔던 하인 덕구가 거짓 자백을 합니다. 만국인 고려의 왕씨들에게 굿자금을 댔고 간호했던 저를 만월당의 일원으로 삼았습니다. 네 놈이 어디서 혼을 뱉는 것이냐? 게다가 만월당 본거지에서 구규의 이름이 적힌 명패가 발견된 상황. 비밀 결사들이 이탈자를 막기 위해서 이런 것을 만든다죠. 가짜가 분명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전하께서는 함흥으로 진압군을 보내실 겁니다. 구규는 김치건을 의심하지만 내 놈이 밀고자였어. 내가 친아들까지 희생해가며 무엇을 얻으려고요? 오히려 인여비를 들먹이며 구규의 입을 닫게 합니다. 천복이요. 전하를 만나게 해주시오. 전하 앞에서 대감이 증인이 되어준다면. 대감께서 만일 나를 증인이니 뭐니 하면서 엮어드린다면 인협이 아니 또한 보장할 길이 없겠죠. 꼼짝없이 처형당하게 생긴 구규는 관군들의 눈을 피해 피로 쓴 유서를 남기죠. 다음날 결국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구규. 네 이놈!
네가 나와 무슨 원수를 져서 내 집안을 멸문지화로 만드느냐? 문제는 전생이다. 내가 말이야. 그리고는 몰래 유서를 떨어뜨리는데 가자. 네가 사람이라면 가서 빌어. 이념이한테 가서 빌어. 한편 이녀분 양반집 외동딸에서 노비로 전락하게 되었죠. 죄인의 딸 이녀분, 양인의 신분을 박탈하여 제주 관기루, 사월이는 개성부 관하의 관노비루. 안 돼요. 안 돼요. 자매처럼 지내던 사월이와도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아버님 소식을 알려달라 하지 않소. 어딜 함부로 나라의 관원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리고 참담한 소식을 전해 듣는 은기. 가자. 이녀비는 제주 관기로 보내졌다. 황급히 이녀를 만나러 달려가는데요. 그 시각 이녀은 제주도로 가는 배를 타게 됐는데 그때 누군가 그녀를 찾고 국인엽이 누구냐? 왜 행선지가 바뀌었다? 제주도가 아닌 다른 데로 가게 됐죠. 사월아. 이 사실을 모르는 은기. 뒤늦게 도착했지만 이미 배는 떠난 뒤였습니다. 이녀아! 이후 이녀의 집을 찾아온 은기. 그곳은 엉망이 되어버린 혼례식의 흔적만이 가득했죠. 그렇게 은기가 좌절하고 있는 사이 무명은 이녀를 기다리는데 아는 얼굴이랑 마음이 좀 낫구먼. 안 가요? 한 사람 더 있다. 이녀이 하녀로 가게 된 곳은 바로 윤옥내였죠. 내가 가야 할 곳이 병판댁이냐? 설상가상 아버지의 처형 소식을 듣게 된 이녀. 내 아버님 어찌 되셨다더냐? 오늘이 처형일이어요. 안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결국 구규는 반역죄로 차명을 당하게 되고 아버지, 가자. 저도 같이 갈래요. 안 된다 이놈아. 병을 집행하라! 아버지가 잔인한 거열령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자 그녀는 끝내 혼절하고 맙니다. 이후 이녀은 병조판서 허대감댁으로 오게 되는데요. 알고 보니 윤옥이 일부러 이녀비를 자기 집 하녀로 부른 것이었죠. 아버님께 청이 있는데요. 웬만하면 다른 곳으로 보내시지요. 아무리 윤옥이의 부탁이라고는 하나 다루기 골아프지 않겠습니까? 윤옥은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내심 이녀비를 괴롭힐 생각이었죠. 고생 많았지. 이제 신분의 고아가 오면 안 돼. 이게 무슨 망발이냐. 계집종은 참모에게 일러 교육을 시키고 사내종은 무명이가 알아서 소임을 주거라. 그날 밤 간지는 이제 하녀가 되어버린 이녀비에게 모욕을 주기 시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주 깍듯하게 모시죠. 또 이녀비의 신발을 신고 어떡해. 우리 아씨 신발을 내가 또 더럽혔네. 신으세요, 신어. 우리 같은 사람이 신은 신발은 더러워서 못 신지 참. 결국 참다 못해 화를 내는 이녀. 단지 네가 감히 니들이 어느 한천이라고. 네가 나한테 한 짓 생각 안 나? 자사로운 언안으로 양반을 욕보다니. 똥인지 된장인지 정말 모르시네. 너도 인제 천비야. 급기야 이녀를 끌어내는 하녀들. 그것도 모자라 멍석마리까지 당하죠. 잠시 후 호된 신고식을 당한 이녀비 걱정돼 이녀를 몰래 찾아온 하인 풍이. 아씨. 그런데 이녀비 노비가 되자마자 더러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집에서 아씨 편이라고는 쇳내밖에 없는데 앞으로 쇳내를 의지하고 탄핵언을 없이 행랭생활이 만만한 줄 알아요? 당황한 이녀은 뚝배기를 날리고 도망치기 시작하고
하인들이 잠시 눈을 판 사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안행랑 왜 기웃거려? 그새 아무도 없는데 두 명을 치우고 그래. 단지는 곧바로 무명에게 이 소식을 알려줍니다. 새로운 하녀가 지금 없어졌어요. 뭐? 빨리 가서 참모님께 고하고 집안을 사사치 뒤져. 네. 인엽은 엄동설 안에 신발도 없이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곳은 이제 풍비박산이 나 있는 폐가였죠.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 와 있는 은기를 발견하지만 차마 아는 척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녀봐. 바로 그때 은기의 아버지가 나타나고 망가에서 뭐 하는 게냐? 집으로 가자. 기다리는 어머니 생각은 안 하느냐? 하지만 은기는 인엽을 포기할 수 없었죠. 이녀이라도 살려야죠. 지켜야죠. 제 신부지 않습니까? 잊어라. 차라리 같이 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은기에게 냉정한 현실을 알려주죠. 정 가야겠다면 인여비의 남자로 살고 싶다면 가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아느냐? 역당의 일원으로 처형당하거나 천비의 산으로 같은 노비가 되는 것이다. 우리 집안 역시 역당의 일족이 되어 국시 가문과 똑같이 멸문지화를 당한 것이야. 네가 원하는 게 정녕 그 길이라면 가라. 말리지 않겠다. 은기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인엽은 가슴이 찢어졌죠. 그리고 바로 그때 무명이 그녀를 찾아내고 말았습니다. 돌아가시죠. 이곳은 이제 아씨의 집이 아닙니다. 인엽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무명이 집신을 건네주죠. 동상에 잘못 걸리면 발목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침착 취급당하고 싶지 않으면 제 발로 걸어가십시오. 하지만 그녀는 노비가 되어버린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무명은 잔인하게 그녀를 올가맵니다. 인엽은 도끼 서린 눈빛으로 울분을 토해내는데요. 니들이 사람이냐? 짐승 같은 것들.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것들이 오늘은 침을 뱉어. 하지만 노비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건 양반들이었죠. 잘 보셨습니다. 저희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씨께서 언제 사람 취급해 주셨습니까? 이제 아씨가 천비로 떨어져 핍박당하던 이들이 친절하지 않다 불만이십니까? 아씨도 이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사느니 차라리 죽을 결심을 하고 물속에 뛰어드는데 무명이 곧장 뛰어들어 인엽을 구해줍니다. 한편 은기는 집에 갇히게 되고 내 허락 없이 풀어주는 놈은 즉결 처분하겠다. 연금이 싫으면은 감옥으로 돌아가도 좋다. 도망친 인엽 때문에 윤옥인의 하인들은 모조리 나와 연대 책임을 지는데요. 무명이가 그 아이 잡아올 때까지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이때 인엽을 들쳐매고 나타난 무명. 내 집에서 찾아왔습니다. 풍이는 인엽에게 화풀이를 시전하죠. 너만 사람이야! 뭐 하는 짓이야? 나서지 말라 했지. 인연 때문에 모두가 고초를 겪어서. 기다려라. 내 당에 고하고 올 터이니. 제 집에 있는 걸 잡아왔다고. 진짜 하녀로 만들게. 2배, 3배, 누구보다 더 가혹하고 호되게 다뤄야 할 것이야. 결국 인엽은 도망친 죄로 지하에 감금되고 맙니다. 섣부른 동정에 물이나 먹거리를 갖다 주는 사람은 똑같이 구금에 처한다. 다음 날 인엽을 찾아온 윤옥의 오빠 허도령. 윤옥이 오라버니가 아니십니까? 네가 이해해라. 우리 집 하녀들이 기가 나가주세요. 진정하고. 그래, 그 친오빠라고 생각해. 그러면 이때다 싶어 인엽은 다시 도망치는데 또다시 그녀를 막아서는 무명. 좀 죽여줘.
제발 좀 죽여달란 말이야. 또 도망가십니까? 급기야 인협은 옷을 벗는데요. 진정하시죠. 날 가져. 그리고 부탁 좀 들어줘. 인협은 노비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았죠. 뭐 하시는? 날 줄 테니까 네 맘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죽여다. 진짜 죽이기 전에 당장 제자리로 돌아가. 명령이다. 부탁이야. 하지만 소용없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겨우 여기서 손들면 안 되죠. 이제 시작인데. 그렇게 인협이 고초를 겪는 사이 은기는 뜻밖의 소식을 듣는데요. 우선 기력을 회복하셔야죠. 그래야 인여바씨도 찾을 게 아닙니까? 인여바씨 병반댁으로 가셨대요. 곧장 문을 부수고 허대감댁으로 향하고 윤호기를 찾아온 은기. 인협 언니 소식이 궁금하신 거죠? 아픈 데는요? 밥은 좀 먹던가요? 부친을 그리 잃었는데 심신이 편하게 하겠어요? 낭자가 있으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예정을 잊지 말고 잘 대해주세요. 언니한테 전하실 말씀이라도. 편지를 전해주는데 은밀히 전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이제 중간에서 두 사람 날 모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리가 없었죠. 잠시 후 인협을 보러 온 윤옥은 그녀를 무시하고 모욕을 주죠. 옛 정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모른 척을 하겠어. 이불이 난지 가져왔어. 근데 언니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하녀가 된 게 속상하오? 아님 첫날 밤도 못 지르고 깨빡친 홀레가 더 속상하오? 그냥 모르는 척 해주는 게 예의 아닐까? 이제 윗전에게 복종하라며 따귀까지 날립니다. 인협은 그저 모욕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바로 알아두거라. 네가 가져야 할 건 복종뿐이라는 거. 기어오르지만 말거라. 난 아주 너그러운 상전이니까. 그게 다음 날 무명은 돼지에게나 주는 죽을 퍼담고 형님 아직 덜 끓었어. 바로 인협의 몫이었죠. 이제 살고 싶으신 겁니까? 죽고 싶은 생각은 사라졌냐고요? 돼지죽도 좋다고 먹네. 역하지 않으세요? 무명은 그런 인협에게 이제 과거를 잊으라고 조언하죠. 이제 모두 버리세요. 그리고 살아남으세요. 개밥을 먹어도 똥치개를 날라도 살아남으라고. 그래야 복수도 뭐든 할 거 아닙니까? 결국 인협은 이제 노비가 되어버린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죠. 하녀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뭘 쓰고? 난생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며칠 후 그녀는 병판 허대감과 마주치는데 장전을 만났을 땐 먼저 인사를 하시오. 한 가지 청을 드려도 될런지요. 아버님의 시신을 수습하고자 합니다. 다행히 허대감은 인협의 청을 들어주고 알겠다. 내 따로 일러들 터이니 무명히 네가 가서 수습해 주거라. 예. 이후 인협은 무명과 함께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하러 갑니다. 부원군의 시신을 찾으러 왔어. 벌써 찾아갔는데. 누구를 하면서 찾아갔는지. 그 모시던 어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 아버지의 시신을 빼돌린 것이었고 곧장 뒤를 쫓아가는데요. 하지만 끝내 놓치고 말았죠. 그리고 은기도 인협 아버지의 시신을 찾으러 왔는데 부원군의 시신은 나왔습니까? 그놈의 시신은 왜 이렇게 찾는 사람들이 많어? 누구라 하더이까? 아유 난 몰라. 그러던 중 은기를 발견한 인협. 그런데 그냥 지나쳐버리고 뒤늦게 은기가 옷이 달라진 인협을 알아봤죠. 인여봐, 그제서야 얘기를 나누는 두 사람. 아픈 데는 없어? 밥은 잘 먹고?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약속했었지. 벌레 올리고 나면 이렇게 가락지로 만들어준다고. 조금만 기다려, 준비 다 돼가니까. 편지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 인협은 은기가 편지를 써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윤옥낭자한테 맡겨놨어. 그대로 따라줘. 우리 둘이 떠나는 거야. 우리 둘이 함께 하려면 이길 뿐이야.
은기는 무명에게 인협을 부탁하는데 내 사례는 또 할 터이니 잠시나마 너에게 아씨의 보호를 맡기겠다. 그런데 단호하게 거절하는 무명. 도련님 명은 받들 수가 없습니다. 가시죠. 그렇게 두 사람은 짧은 재회를 마치고 다시 헤어지게 되죠. 이후 집으로 돌아온 인협과 무명. 윤옥과 딱 마주치는데 인협은 은기의 편지를 내놓으라며 따지죠. 저한테 주실 게 있지 않으십니까? 편지 말입니다. 난 그런 거 받은 적 없는데. 받았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맡겼다고 했어. 상제님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상제를 모욕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내 몸에 함부로 손대면 죽는데. 윤옥이 편지를 줄 리 없었고 결국 무릎까지 꿇는데 도련님께선 아씨를 믿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주세요, 제발. 지금은 주고 싶어도 못 주는데. 어떡하나? 도련님 댁으로 돌려보냈는데. 다음날 새벽 은기는 같이 도망치기 위해 인협을 기다리는데 나타난 사람은 인협이 아닌 어머니였죠. 이게 왜 어머니 손에 있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해. 어딜 가는 게야? 인협 언니에게 알고 보니 윤옥이 일부러 은기의 편지를 돌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윤옥이가 지금 인생 하나 구제한 거야. 윤옥이, 우리 아드님 마음에 두고 있는 거야? 우리 아드님은 누가 데려가려나? 그 시각 혼자 있는 인협에게 누군가 편지를 보내고 그 종이는 아버지 구기의 시신을 묻은 장소였죠. 모친 지묘, 어머님 묘소? 그리고 그날 밤 무명의 칼을 몰래 챙긴 인협. 홀로 어머니 묘소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엔 거짓 자백을 했던 아버지의 하인 덕구가 있었죠. 달리 묻어드릴 데가 없어갖고 돌아가신 마님 무덤에 대감 마님의 유해를 합장했어요. 누가 너 따위에게 내 아버님을 모시게 한다더냐? 식구들을 겁박해갖고 할 수 없이. 누가 그런 거야? 내 아버님을 왜 그런 누명을 쓰신 거냐고! 그는 아버지가 받은 이성계의 밀명을 알고 있었는데 태상왕 전하께 특명을 받으셨어요. 만월당 조직을 찾아내라는 소인을 일부러 당해 넣으시고.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덕구. 대감 마님께서 옥에서 남기신 게 있어요. 아씨한테 드리라고. 끝내 덕구는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덕구야! 날 나쁜 자식아! 인협은 화살이 빗나가 목숨을 구하고 놈은 죽었어. 여자는 아직 남았어. 지금 처리해야 된다고. 때 되면 내가 알아서 해. 모른 척 인협의 앞에 나타난 무명. 네가 죽인 거야? 제 물건을 찾으러 왔습니다. 바로 그때 인협은 구규가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무명이 오자 급히 숨깁니다. 사수는 달아났습니다. 가시죠. 이제 인협은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 있는 만월당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덕구가 한 얘기 말이야. 만월당이라고.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줘. 들었어? 하지만 혼자 여기서 밤을 새든 따라오든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대답을 피하고 떠나버리는 무명. 한편 은기는 갑자기 윤옥이네를 찾아오고 안에 인협이 있느냐? 도련님! 도련님! 급하게 인협이를 찾는데요. 인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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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시죠. 소란이 계속되면 우전에서도 알게 됩니다.
낭자를 믿은 대가가 이겁니까? 어머님께 알리고 인여비는 빼돌리고 지금껏 살면서 낭자가 원하는 건 다 가졌을지 모르겠으나 인여비를 향한 내 마음만은 절대 가질 수 없을 것이오. 윤옥은 인엽에 대한 적개심이 더 커지고 인엽은 구규가 남긴 유서를 확인하는데 나 그러나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여자를 처리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구규가 남긴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인물에게도 밀명을 내렸을 가능성을 생각하시죠. 정보가 확인되는 즉시 증인은 제거한다. 오라버니, 어디 갔었어? 떠나자는 날이 오늘이었어. 무명이 그놈이랑 같이 있었던 거 아니야? 무슨 말이 그래? 지금이라도 가야 돼. 하지만 따라 나서지 않는 인엽. 인여봐, 둘이 떠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데? 오라버니 앞으로 식구들도 못 보고 과거도 끝이야. 그러지 마. 바로 그때 무명이 끼어들고 같이 가십시오. 도련님 따라가십시오. 상관하지 말거라. 네 허락이 필요한 줄 아느냐? 매시고 가십시오. 상관하지 말라니까! 도련님! 인여봐, 메시어라. 인여봐 왜 이래? 말아! 인여봐! 도련님! 놔! 인여봐! 당장 이 손 놓지 못할까? 노비들이 뒷간을 청소하는 중인데 살살에 튀어! 아씨 이런 데까지 왜 온 거예요? 갑자기 윤옥이 무명을 찾아왔습니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십니까? 어젯밤에 늦었다지? 그것도 인엽이랑. 부원군의 유해를 수습할 일이 있어서. 인엽이 붙인 일에 네가 왜 나서는 것이냐? 행랑 식구들의 대소사엔 대부분 관여합니다. 이제 인여비도 우리 행랑 사람이라. 인엽이라. 서로 이름 부르는 사이가 된 것이냐? 그녀는 무명과 인엽의 사이마저 질투를 하는데요. 뭘 또 이렇게 많어? 아니 형님 좀 비켜봐요. 바로 그때 똥지개가 쓰러져 버렸죠. 다음 날 윤옥은 은기와의 결혼을 서두르는데요. 은기도령과 혼인하겠어요. 흠없이 엄마가 말려도 인엽에 대한 질투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도 있는 게야. 인여비는 치워주마. 아버님의 당부가 있긴 하였다만 괜찮습니다. 섣불리 치워서 평생을 그리게 하느니 똑똑히 보게 하겠어요. 인엽이가 이제는 천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 두 사람은 더러운 계략까지 세우는데 인여비도 시집가면 그만이고. 가장 밑바닥에 사내를 주세요. 원했던 여자가 천노의 계집이 되는 걸 보고도 욕심을 내겠는지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인엽은 확실한 하녀 취급을 받으며 윤옥에게 시달리고 있었죠. 뭐하고 있느냐? 시집가면 교전비 하나 데려가야 할 텐데 따라가겠느냐? 호판댁에 가면 옛날 정인도 보고 좋을 터인데. 나 은기도련님한테 시집가. 윤옥은 인엽을 어떻게든 계속 괴롭히려 했죠. 뭐해? 축하드립니다. 너도 축하한다. 잘하면 나보다 더 빨리 시집 가겠더구나. 제가 시집을 간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씨? 어머님께선 인엽이 짝으로 용춘이를 고르셨는데 내가 말렸단다. 용춘이는 아니지. 사당패 출신에 여자도 많고. 그래서 대신 풍이를 추천하였다. 풍이는 인엽을 모시던 하인이었죠. 원래대로라면 나보다 먼저 갔어야 하지 않느냐. 이래저래 미안해서 신경 좀 썼느니라. 과하다고 생각진 않으십니까? 사양은 안 해도 된다. 아씨, 풍이 왔구먼요. 어서 나가보거라. 사양하지 말고. 그러자 소름 돋게 나오는 풍이. 한결이라 당최 꽃이 있어야지. 옛날에 은기도령이 아침마다 주더만. 한때는 네가 모시던 사람이다. 진짜 가만히 좀 있어. 아니. 인엽은 필사적으로 뿌리치는데요.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무명. 또냐? 내 마누라 될 건데 어때서? 네가 뭔 상관이야? 제발 인간답게 살아. 그래서 너 인간답게 사냐? 위에서 시키면 사람 명줄도 끊는 주제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무명은 이번에도 인협을 도와줍니다. 앞으로 조심해. 짐승명줄은 더 잘 끊어줄 수 있으니까. 그리고는 도망쳐 떨고 있을 그녀를 찾아 나서는데 그녀를 위해 칼까지 선물하죠. 자꾸 제 검을 탐내시니 감당할 만한 크기로 골라봤습니다. 나한테 공대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제 서로 말도 안. 두 사람은 이제 서로 말도 놓습니다. 이따 같이 가볼 때가 있어. 하지만 인협을 잊을 수 없는 은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요. 이제 안 그런다 하세요. 포기했다 하시라고요, 아드님. 한 번은 이해해줬다. 허나 대체 언제까지 수태를 보일 참이냐? 며칠째 고집을 피우다 정신을 잃고 말죠. 결국 인협을 부른 김치권. 아씨만 들어오시라는 명입니다. 아버님께서 옥사에서 널 부탁하셨다. 국법이 지엄하니 어쩔 수가 없군. 뭔가 하나 해주고 싶은데. 김치권은 인협의 몸종이었던 사월이를 잡아왔습니다. 사월이죠. 사월이 맞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은기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지 않으면 사월이를 해치겠다고 위협합니다. 병판댁에서는 널 시집 보내려는 모양이던데. 저더러 시집을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문 열어라. 결국 인협은 김치권의 뜻대로 할 수밖에 없었죠.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사월이는 네가 시집갈 때까지 내가 잘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도저히 풍이와는 혼인할 수 없었던 인협. 무명에게 부탁하는데요. 부탁이 있어. 내 신랑이 돼줬으면 해. 미쳤구나. 정신을 차린 은기는 자신이 윤옥과 혼인하게 되었다는 것과 인협의 소식까지 알게 되죠. 인협 아씨도 결국은 다 포기하고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시집도 가신다 그러죠. 어디서 헛소리를 하는 거야? 풍이가 신랑이라고 소문이 바다예요. 자, 그날 저녁 은기는 허도령을 만나 술을 잔뜩 먹이고 자신도 술에 취한 척 윤옥의 집으로 향하는데요. 너 어디 가? 야, 자네 집으로 가세. 마음이라도 편하게. 자네 집으로 가세. 인협이는 은기가 왔단 소식에 상을 준비해 그를 만나러 가죠. 내가 가져갈게. 뭐? 부탁할게. 행랑 설거지 내가 다 할게. 진짜지? 아, 힘들어. 네가 들고 가. 가. 그렇게 윤옥인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 인협아. 하지만 인협은 마지막 인사를 하려 하죠.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왔어요. 그러자 은기는 윤옥과 혼인하는 방법으로 설득하려는데 내가 혼인하고 나면 나한테 와. 날더러 첩이 되란 말이야? 그러나 인협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걸 왜 돌려주는 건데? 인협은 담담히 이별을 고합니다. 도련님과 저와의 인연은 여기까지. 인협아. 부디 저는 잊어주세요. 그런데 은기는 떠나는 인협을 또 붙잡죠. 제발요. 나하고 가는 거보다 종놈이랑 사는 게 낫다고? 이만 그때 무명이 나타나고 인협이 넌 그만 들어가. 지금 뭐라 했느냐? 인협이 너? 무명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저한테 시집 올 여자입니다. 너한테 바로 그때 윤옥까지 나타나죠. 누가 누구한테 시집을 간다고? 신랑은 무명이가 아니었잖아. 둘 사이 혼인말에 오간 게 최근이라 아직 참모님께도 고하지 못했습니다. 네가 원한 것이냐? 네가 원했던 일이냐고. 제가 먼저 청했습니다. 은기는 인협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거짓말이지. 정말이에요. 같은 처지라 둘이서 의지해 살기로 했어요. 왜 이래 인협아? 굳이 이렇게까지. 인협을 데려가거라. 나는 괜찮다고. 뭐 하느냐? 데려가지 않고
윤옥은 질투심에 너무 화가 났고 이놈아! 여기서 멈추십시오. 방가의 유생이 천노와 경쟁하시렵니까? 그녀는 은기가 너무 원망스러웠죠. 은기를 떠나보내야만 하는 인협의 마음도 슬프기만 합니다. 그런 인협을 말없이 바라보는 무명. 뭐해? 아씨. 네가 대신 맡겠느냐? 시작하거라. 시작하라니까. 지금 장난하는 것이냐? 개똥이는 안 되겠다. 단지 네가 하거라. 네, 아씨. 은기 앞에서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윤옥은 혹독한 매질을 하는데요. 감히 상전의 정혼자와 말을 섞어? 왜 자꾸 껴드냐고! 그리고 비참한 하녀의 삶을 알려주죠. 니들이 바로 말하는 가축인 거 몰라? 넌 여기 하녀로 와 있는 것이다. 무명에도 포기하거라. 너 같은 것이 가질 수 있는 사내가 아니야. 한편 상심한 은기는 기방에서 술에 잔뜩 취해 있었는데요. 가서 술이나 더 가져오너라! 술! 이제 가시지요. 마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이리 오너라. 외시겠습니다. 이리 오라니까. 뭐? 은기는 자신의 노비에게도 술을 따라주라고 하고 주의가 아무리 청귀하지만 도를 넘으셨습니다. 그만하시지요. 그래. 따르라면 딸 것이지 감히 손님을 가냐! 바로 그때 기녀 가이아가 들어오고 송구하옵니다, 도련님. 아이들의 접대가 소홀했죠? 노비에게 직접 술을 따르는 그녀. 집에서 걱정하신다 하시던데. 여기도 내 집이라 다름없는 것 아니냐? 너 여기 눌러앉아 너의 기부가 되어보면 어떠냐? 아버님과 연을 맺은 사람입니다. 도련님이 함부로 여길 대상이 아니지요. 도련님을 매시거라. 나오세요. 도련님 이제 가셔야 돼요. 나라 이놈아! 다음날 인협은 구규가 남긴 유서를 해독하기 위해 여러 서책을 뒤져보는데요. 그러나 쉽게 풀리지 않는 유서. 시문에 나오는 문장도 아니고 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행랑빨래는 인협이 몫이다. 주인의 뜻에 반하지 않아야 혼사구모고 가능한 게야. 참모님만큼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신분이 천하다 하나 저희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녀들은 그저 주인이 정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론 주인마님의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가는 곳이 행랑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킬 수 있으려면 너희들의 복종이 필요하다. 일이든 사적인 정분이든 행랑의 일은 모두 고하도록 해. 오늘부터 매일 밤 불침번도 선다. 혼자서. 참모의 차가운 대답에 하녀들은 모두 불쌍한 자신들의 처지를 공감하죠. 그 시각 은기는 매일 술독에 빠져 점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누구세요? 은기는 자신의 집 창고에 갇혀있는 사월이에 대해 알게 되고 사월아. 우리 아씨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아버지와 단판을 짓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잔인해지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것이 아버님 뜻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잡은 것이냐? 그는 윤옥과의 혼례를 대가로 인협의 종살이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때를 기다리거라. 올해는 못 기다립니다. 겁박하는 것이냐? 아버님께 배운 것이지요. 한편 기녀 가이아와 함께 집으로 온 허대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그런데 바로 그때 무명이 허대감을 찾으러 나오고 금방 또 그리워질 게야. 들어가시지요. 혹시나 해서 병판대감을 대까지 매시고 왔더니 이런 행운이 다 있네. 두 사람은 과거에 인연이 있는 듯했습니다. 동업할 마음은 아직도 없는 거야? 그리 사는 게 좋으신가? 이제 곧 궁에도 들어가. 천기가 지존까지 상대하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 왕의 여자가 되겠다고. 내가 그대의 날개가 되어줄 수도 있어. 조심히 가시게. 무명은 그녀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고 돌아서죠. 한편 모든 일거리를 떠맡은 인협. 혼자 빨래를 하다가 잠들고 마는데요. 아씨, 그때 사월이가 나타나죠. 아씨. 눈물의 재회를 하는 두 사람. 네가 어떻게 여기로 온 거야? 은기 도련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사월이는 인여비와 함께 의지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죠. 호판댁에서 혼인선물로 보내온 여종이다. 사월이. 뭐야? 인여비한테 다시 몸좀 붙여주는 거야? 은기 도련님 대단하다. 인여비 곁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는 사월이. 인여비한테 아시아시하면 메타삭 못 면한다. 이게 이씨. 역시 당하고만 있을 사월이 아니었죠. 결국 단지를 한 번에 제압합니다. 그날 밤 인엽은 사월이와 몰래 집을 빠져나와 옛집으로 향하는데요. 유서를 해독할 만한 단서를 찾아야 했기 때문이죠. 도대체 뭘 찾아야 되는지 알아야지 찾죠. 이리 앉아봐. 사월이한테도 유서를 보여주는 인엽. 이거야. 딱히 뜻이 연결되진 않아. 그냥 글자들의 나열이야. 그러자 사월이는 옛날 일을 떠올리고. 함흥 가시기 전에 아씨 생일날 말이에요. 선물 바로 안 주시고 한참 약 올리셨었잖아요. 여기 적힌 게 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도통 뭔 소린 줄 알아야지. 이번만이다. 다음부턴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생일 예물 치제치 수학. 치자나무 아래 있다? 그제서야 생각이 난 인엽. 밖에서 안으로. 마침내 구규가 남긴 유서를 해독하게 되는데 정인에 붙이는 나의 무죄를 알고 있다. 은기 도련님의 아버지 호판대감이요? 호판대감은 아버지의 무죄를 알고 있었지만 나서지 않았죠. 다음 날 결국 윤옥과 혼이 나는 은기. 그리고 인엽은 윤옥의 단장을 도와주는데요. 어떠하냐? 어여쁘십니다. 솔직히 이혼상 언니 덕에 하는 거잖아. 언니도 꼭 보내줄게. 왔어요, 왔어. 신랑 왔다고요. 얼른 나오셔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단지는 허도령에게 받은 반지를 떨어뜨리고. 뭐 하느냐? 어서 가지 않고. 반지의 주인인 작은 마님에게 들킬 위험에 처했는데. 뭐야? 네? 너 방금 소매추 맹모 집어넣었잖아. 아닌데요. 단지야, 너도 봤지? 소매추 맹모 집어넣는 거. 혜연이, 저 지금 가야 해요. 네. 아씨, 매시겠습니다. 자, 단지는 인엽의 기지로 다 들킬 뻔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례가 시작되고 인엽은 은기의 혼례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행교배래. 인엽은 곧 첫날 밤을 치르게 될 그의 의복을 정리해주는 일을 맡게 되고 역시 은기는 아직 인엽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 이렇게 보내고 너는 천노의 여자가 돼서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하지만 인엽은 아버지에 대해 묻기 시작하죠. 알고 있었던 거지. 내 아버님이 무고하다는 거, 누명을 썼다는 거. 오라버니는 알고 있었던 거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 누구도 입에 담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그리고 그의 아버지를 의심하는데요. 덕구가 내 눈앞에서 죽었어. 설마 우리 아버님을 의심하는 거야? 가시지요. 이제 신방에 드실 시간입니다. 그날 밤 누군가가 병조판서 허대감을 찾아오는데 잔치는 끝났습니다. 누굴 찾아오셨습니까? 주인에게 전화 거라. 통인동에서 친구가 찾아왔다.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죠. 인엽은 이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고 전하께서 오셨다네. 내색 없이 접다라는 명이야. 아버지의 무명을 벗길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아이 보는 경을 축하한다는 핑계로 자명을 나왔습니다. 오늘 볼 수가 있겠어. 일부러 술을 가지고 가는 인엽. 술을 좀 가져다 드리려고요. 물러가거라. 필요하면 부르겠다. 그런데 중국의 목표다. 이 기회에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해.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결행할까요? 그들은 사실 이방원을 노리고 있었죠. 잠시 후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이방원.
인엽은 아버지의 무죄를 꼭 밝혀내고 싶었고 아버지의 유서를 꺼내들고 이방원을 뒤쫓아갑니다. 과연 인엽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JTBC 드라마 하녀들 1화에서 6화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JTBC 홈페이지에서 하녀들 몰아보시길 추천드려요.